요즘 집값 하락세 속에 전셋값 하락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. 곳곳에서 역전세난 얘기가 나오고 있고, 그런데 한때 너도 나도 나섰던 갭 투자, 이때 물량들이 지금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. 정창준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 의원, 제가 알기로는 집값이 하락세 때는 좀 더 지켜보려고도 그렇고, 이 수요가 전세로 몰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. 네, 보통은 집값이 하락을 할 때 네. 전세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이게 되는데 네.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. 네네. 현재 전세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%, 많게는 반토막까지 난 상황입니다. 준비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네, 전세 보시죠. 가격 지수 살펴보겠습니다. 전국 기준으로 보면 22년 1월에 104.5에서 23년 1월 92.2, 네. 지수상으로 11.8% 하락을 했고요. 수도권은 더 가파른 하락세입니다. 22년 1월에 105.3에서 23년 1월에 88.4, 지수상 16%가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지수상 이 정도니까 곳에 따라서 체감하는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데도 세입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. 네. 심지어 그 계약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 하락분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식으로 주는 역월세까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. 네. 사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그만큼 전셋값도 올랐기 때문인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? 역전세난 원인은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. 물량 문제죠.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매매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이렇다 보니까 전월세로 좀 돌리고 있고요. 그렇죠.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. 네네. 이렇다 보니까 월세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. 네. 실제로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월세 거래 비중에서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습니다. 네, 그렇죠. 월세 비중이 52%, 전세 비중이 한 48% 됐으니까요. 네네. 여기에 올해 입주 물량도 많습니다.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을 봤더니 44만 3천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. 네. 지난해가 33만 7천 가구였으니까 31% 정도가 더 증가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역전세난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역시 이제 고금리에 지금 정 의원이 분석한 입주 물량 역시 그만큼 새 아파트들도 많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네, 새 아파트도 역전세난의 예외는 아닙니다. 그렇죠. 그 주택산업연구원이 그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월 달에 아파트 입주율이 66.6%에 그쳤어요. 네. 입주를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입주를 못했냐 물어봤더니 42%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다. 그렇죠. 그리고 40% 정도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. 네.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잘 대변하는 수치로 보입니다. 네. 역시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는 관망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워낙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전세 보증금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다시 집주인이 못 돌려주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집값 급등기에 이제 전세를 끼고 산 갭 투자 물량이 깡통 전세가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네. 그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. 네. 2017년 9월에서 2022년 2022년 6월까지 전체 주택 대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집값이 매입 시점 대비해서 20% 하락하면 갭 투자 주택 중 40%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다. 네. 이렇게 나왔고요. 집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은 집값 15% 하락 시 10,000가구, 27% 하락 시 13,000가구로 분석이 됐습니다. 거의 근접하고 있네요. 한데 갭 투자 너무 많이 할 때 사실 이런 우려가 있기는 했었단 말이죠. 자, 그럼 이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이제 갭 투자 물량이 발생했던 시점을 보면 추정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분석 기간인 2017년 9월에서 2022년 6월 중에서 그 갭 투자 물량이 73만 3천 건이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 기간별로 좀 따져를 봤더니 2020년 2월까지는 월 평균 6천 건 수준이었다가 네. 2020년 3월부터는 월 평균 2만 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. 네. 이 갭 투자가 급증한 시기의 재계약 시점 2년을 따져보면 이제 지난해부터 도래를 하거든요.
그래서 미반환 우려가 있는 갭 투자 물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이룰 것이다. 이렇게 국토연구원은 분석을 했습니다. 사실 요즘 전세사기 피해도 많고 실제 이런 전세금 미반환이 사고로 기록되는 현황도 따로 정리가 돼 있죠. 1월 달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. 네네. 그 전세 보증을 하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, 우리가 허그라고 많이 부르죠. 네. 거기에서 이제 지난달 전세 보증 사고가 968건이었고요. 금액은 2,232억 원이었습니다. 이게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 전세 보증을 하면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걸 하지 않은 그런 세입자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방금 정 의원 말처럼 세입자들 피해 문제가 가장 크고 또 무리한 갭 투자, 또 이 세입자 피해 구제 보호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? 국토연구원은 그 세입자의 계약 정보, 또 그 임대인의 계약 정보나 금융 정보 등을 좀 통합해서 네. 이 보증금 반환 능력을 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. 그렇겠네요. 이런 정책 제안을 좀 했고요. 네. 또 일부 보증금을 좀 예치를 하거나 네. 예치를 못하게 되면 반환 보증을 임대인이 하는 부분은 어떤가 하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. 네.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창준 해설위원이었습니다.